여러분 반갑습니다. 존박 교수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중 수업이 있게 될 텐데요. 이번 학기의 수업은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업의 실러버스를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과목은 DM610 Research Method and Project Design 연구 방법과 논문 설계로 3학점입니다. 이번 학기의 수업 일정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6월, 7월, 8월 총 3개월간이고요. 그리고 집중 수업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3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이 신대원 4명에 미치는 공헌은 바로 목회학 박사 과정 학생들이 논문 리서치를 할 때 사용할 연구 방법론을 익혀 박사 논문을 CBTS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보다 학문적이고 논리적이며 진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논문 리서치를 할 때 논문 리서치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논문 주제 제안서, 제안서, 그리고 실제적인 논문을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과정은 CBTS의 목회학 박사 과정의 졸업 논문을 위한 리서치 방법론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몇 가지 핵심 연구 방법론을 배우고 연구 프로젝트의 프로포즐 초안을 작성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돕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조사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고요. 문헌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졸업 논문을 위해 자신의 관심 있는 주제에 적합한 방법론이 무엇인지 고찰해 볼 수 있겠고, 논문 주제 제안서 작성을 실습해 볼 수 있고요. 논문 제안서 초안과 수정안 작성을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학우들의 제안서 등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CBTS 논문 작성 지침을 배우고 양식에 맞는 논문 작성 형식을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은 교수의 강의는 물론 학생 상호 간의 토론과 학생들의 발표와 피드백 또한 중요한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은 온라인 수업을 포함한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물론 집중 수업 전후 기간 동안에 읽어야 할 책들이나 과제물들을 정해진 일정에 맞게 충실하게 준비하여 논문 작업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온라인 수업을 포함한이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부분은 없고 대신 집중 수업 기간 동안에 모든 시간을 채우게 되겠습니다. 필독 도서를 보시게 되면 Baby Earl,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사회조사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로버트 인의 Qualita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질적 연구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완성까지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과학적 설문조사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광석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CBTS Guidebook for Dimin Dissertation Writing Formats Second Edition.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논문을 쓸 때에 참고하셔야 될, 그리고 유념하셔야 될 그러한 가이드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추천 도서도 참고하시고, 과제물을 보시게 되면 본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학생들은 아래 나열된 모든 과제를 교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이 사실 이번 주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가게 되어서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학생들은 파필리를 통해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시고 학생들은 수업과 과제를 위한 개인적 독서 및 선행 과제물들을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CBTS 졸업생들의 논문 2편을 읽고 관찰문을 2, 3페이지로 작성해서 파필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감일은 6월 15일 화요일 11시 55분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논문은 총 3편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그중에 2편을 읽으시고 관찰문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주제 제안서가 있는데요. 논문 주제 제안서는 6월 12일 주일, 즉 이번 주 오는 주일까지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제가 조금 있다가 논문 주제 제안서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주제
제안서 피드백은 6월 14일 화요일까지 제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대로 6월 10일 주일까지 논문 주제 제안서를 제출하시면 그 주제 제안서를 다른 학생들도 보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피드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저희 수업을 할 때에 이 부분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기억하고 어떠한 부분에 주의하면서 피드백을 해야 될지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제안서 초안 제출 및 발표는 마감일이 6월 16일 수요일까지인데요. 이것은 초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온전하게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초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논문 주제 제안서를 조금 더 발전시킨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발표와 함께 피드백을 받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제안서 수정안 제출 및 발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7월 30일 주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참고한 수정안을 파퓰리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파퓰리가 완성이 되고 준비가 되면 파퓰리로 제출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평가는 오리엔테이션과 출석이 10%, 논문 주제 제안서가 10%, 논문 주제 제안서 피드백이 역시 10%입니다. 이것은 다른 학생들의 논문 주제 제안서를 2개를 읽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는 보통 1장에서 한 2장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피드백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문 읽기와 관찰문 1개입니다. 자, 논문 읽기와 관찰문 1개는 논문 2개를 읽으시고 그 논문 2개를 읽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관찰문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 길이는 2장에서 3장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제안서 초안 및 발표가 25%, 논문 제안서 수정안 제출이 25%로 총 100%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표절, plagiarism, 이 부분은 여러분 특정 자료의 생각과 정보를 저자와 출처를 적절하게 밝히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에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하시다 보면 때때로 바쁘고 그래서 시간은 없고 쫓기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절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절을 하시게 되면 우리 교수들은 내용을 읽어보면 알거든요. 갑자기 너무 유려한 글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아주 논리적인 글이 나온다거나 그 외에 이렇게 이런 플래그, 소위 말하는 레드 플래그, 그죠? 빨간 기가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한 이런 표절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절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감일을 넘긴 과제물, 과제 연장 신청,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어진 시간 안에 과제물을 다 끝내지 못할 경우에 학기가 끝나고 나서 총 6주간의 추가적인 시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을 경우에 교수가 승인하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최소피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의 스케줄을 쭉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논문 주제 제안서 양식이 있습니다. 자, 논문 주제 제안서 양식인데요. 이것은 dissertation topic proposal format, 즉 토픽입니다. 여러분이 논문 주제 제안서, 이것은 어떤 토픽을 여러분이 정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해 왔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밋 논문은 PhD 논문과 다르게 여러분의 교회의 필요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루는, 그래서 그러한 해결책을 찾는 그러한 논문이 됩니다. 많은 논문들이 교회의 필요나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사역을 또한 개발시키는 그리고 평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센트럴에서는 교회에만 제한시키지는 않고 필요하다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그 외에
주제들도 저희 디민위원회에서 보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허용을 할 때도 있고 적절하지 않다 싶을 때는 또한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생각하실 때 이 논문은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1년 이상 공들여야 할, 그리고 1년 이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교회와 그리고 더 큰 신앙 공동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논문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이 논문이 어떻게 이런 문헌 연구에 또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교회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제목, proposed title, 여러분이 이제 제안하는 이 제목은 분명해야 되겠죠. clear, 그리고 간결해야 됩니다. succinct 해야 되고, 프로젝트의 주제, 상황, 범위 등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You have to identify,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프로젝트의 주제와 context, 상황이고, 그렇죠? 문맥이고, scope, 범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없잖아요. 모든 걸 다 다룰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교회 컨텍스트가 되겠고, 또한 지역 사회가 여러분의 컨텍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 범위도 어떤 전체 한국 다 다룰 수 없고, 그리고 어떤 대도시나 아니면 도를 다 다룰 수도 없겠죠.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범위와 주제를 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의 주제 소개입니다. 이곳에서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설명입니다. 그래서 문제로부터 아니면 필요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특별히 팬데믹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약간 안정되어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컨텍스트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고 관찰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왜 이 논문이 필요한지, 그렇죠? 벌써 이미 다 다룬 내용을 또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그리고 또한 연구의 필요성이 다뤄져야 됩니다. 그렇죠? 왜 중요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연구를 하는지, 즉 연구의 목적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 묘사하거나 비교 대조하거나 증명 주장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연구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 진술문은, 분명한 목적 진술문은 여러분의 사역과 그리고 목회 신학에 기초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연구 목적을 밝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구 질문인데요. 사실 연구 질문이 여러분의 논문을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연구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구 질문, 즉 앞에 나와 있는 제목과 이 연구 질문이 관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연구 질문이어야 하는가? 논문 주제, 제목, 목적과 직접적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 형식으로 간결하게 작성해야 되겠죠. 막 한 단락에 이르는 그러한 연구 질문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진술문도 안 되고 서술문도 안 되겠고, 바로 질문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질문은 바로 이런 논문 주제, 제목, 목적을 반드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행 연구가 있는데요. 최소한 15가지의 자료들을, 선택한 주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에는 논문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저희 학교 이미
이제 완성된 논문들 주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보내드릴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칼빈 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셔서 그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그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문, 그리고 책, 저널, 기사, 그리고 그 외에도 온라인 자료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위키피디아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사전, 이런 것들은 특별히 15가지의 자료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주제에 다가갈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주된 리소스의 하나로 간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개의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15가지 중 적어도 5개 이상의 핵심 자료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핵심 자료, 정말 기초가 되는 그러한 핵심 자료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자신의 주제와 관련된 핵심 저자, 핵심 자료가 없다면 디민 논문으로서는 좋은 주제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그러한 것,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논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기존에 쓰여진 논문을 보시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추가적인 연구를 위한 제안, 이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길 필요가 없고요. 2장에서 3장 정도로 워드로 작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글로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PDF로 하시면 수정하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워드나 아니면 한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문 제안서 양식이 있는데요. 논문 주제 제안서와 다르게 논문 제안서는 조금 더 양도 길고,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이제 확장시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나왔던 것처럼 연구 제목은 분명하고 간결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주제, 상황, 범위 등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서론과 선행 연구, 연구 방법, 그리고 설문지, 질문지, 참고 문헌,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짧은 시간에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서론 부분을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약간 이제 요약해서 정말 전체 길이에 다 해당되는 그러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맛을 보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 제기,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이와 관련된 당신의 경험, 사역 배경 등이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렸던 샘플 논문들을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했는지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의 논문 문제 제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연구 목적, 목회적 실천과 신학에 근거한 연구의 주제와 논지,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독특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선행 연구나 논문들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독특함이 있는지, 어떤 구분이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되겠고, 연구 질문은 논문 주제, 제목, 목적과 직접적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위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연구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연구 대상은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교회 교인들 다 다룰 수는 없겠죠. 다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을 경우는 쉽지는 않을 거겠죠. 그래서 연구 대상 혹은 그룹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연령이나 교회 출석 연수라든가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 논문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논문의 경우 반드시 학교에 또 허락을 받아야 되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출해야 될 이런 양식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논문에서 특정한 중요 용어들을
어떤 의미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용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중요하게 사용될 것인지를 이제 용어 정리해서 그 용어들을 기술하고 또한 이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선행 연구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최소 15가지, 즉 각각의 자료가 자신의 주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주제와 깊이 관련된 신학적, 이론적 토대와 흐름들을 핵심 저자들의 주장을 통해서 제시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선택이고 그러나 강력히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가지의 자료를 기술하든지 아니면 4명에서 5명의 핵심 저자들의 주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이 선행 연구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 방법을 보시면 research plan and method, 즉 계획과 방법인데요. 연구 방법에는 문헌 연구, library research,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하게 되는 이런 리서치가 있고, 양적 연구는 이제 survey, 그리고 질문지 이런 부분이겠죠. 질적 연구는 이제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기를 센츄리에서는 권장하고 있고요. 연구 계획, 연구 대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명시해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연구 대상을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과 어떻게 이제 만나고, 어디에서 만나고, 만나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동의는 받아야 되겠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웃라인은 논문 작업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작성합니다. 이것은 내용의 아웃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표, 타임 테이블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문지, 질문지, 그리고 참고 문헌인데요.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 참고 문헌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어떠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터뷰를 위한 질문은 어때야 되는지, 참고 문헌 등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지의 경우 질문이 여러분의 연구 질문과 연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 질문 또는 이제 그 연구 질문에서 하부 질문, sub question들이 있게 되겠는데,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적절성을 갖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체 분량은 15장이 되겠습니다. 자, 동료하고의 논문 주제 제안서 피드백은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학생의 논문 주제 제목을 쓰시고 작성자는 누군지, 그리고 평가를 할 때에 주제가 명확하고 연구 제목이 이에 적절한가, 연구의 필요성이 적절하고 연구 목적이 명확한가, 연구 질문 research question RQ, 연구 제목 필요성 목적과 직접적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 연구 질문이 이러한 연관성이 없으면, 연구 제목 필요성 목적과 연관성이 없으면 그것은 당연히 좋은 논문 주제 제안서가 되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논문 주제 제목을 쓰시고 역시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필요가 없고요. 그냥 두 번째 학생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러버스 전체를 보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제를,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이 수업 시간에 다룰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질문이 있겠죠. 그러한 질문들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저의 이메일, 여기 이메일 주소가 있지요. jpark@cbts.edu로 언제든지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반장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반장 목사님들이 또한 이러한 질문들을 단톡방에서 수렴해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고
또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들 만나서 또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고, 그리고 또한 논문 학기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 2기의 학생분들의 경우는 또한 이런 리서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루면서, 물론 1기 목사님들도 그러한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논문 쓸 때 리서치 스킬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한 다루면서 이제 월요일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